제가 구글 콜앱에서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쉐어할 텐데 이번 학기 계속 그것만 사용할게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걸 토치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여기 쉐어라는 데가 있는데 예. 그래서 대부분의 작업은 여기서 모두 수행을 할게요. 그러면 이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카피해서 붙일 수도 있으니까 지난 시간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강의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편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거 유튜브 라이브로 나가고 있고요. 그거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그리고 수업 끝나면 제가 간단한 에디팅하고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넘파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은 넘파이 어레이의 기본적인 내용들 얘기를 했고요. 맨 마지막에 쉐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항상 쉐입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그랬고요. 오늘은 넘파이 다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출석 체크를 합시다. 지난 수업에서 질문 있어요, 혹시? 오케이.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쉐입 오퍼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넘파이 임포트 했고요. 제가 랜덤 넘버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시드를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제너레이트 해보죠. 랜덤 랜드 할까요? 뭐 아무거나. 이렇게 하면 요거의 쉐입은 1, 2, 3입니다. 그리고 요거의 쉐입은 이렇게 되고, 요게 양식이만 맞나 모르겠네. 이게 주피터 노트북 처음 돌릴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부터는 빨리 돌아가고요. 왜냐하면 이 처음 시작을 하면 얘가 관련된 데이터들을 관련된 거를 임포트를 해야 되거든요. 넘파이 임포트 해야 되는데 오케이.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사용하나 봅니다. 쉐입을 찍어보죠. 예.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데이터 타입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저는 텐서플로우 처음에 사용했거든요. 텐서플로우에서는 데이터 타입이 안 맞으면은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 제가 토치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거를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치에서는 이 데이터 타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자비로워서 여러분이 데이터 타입을 안 맞춰줘도 데이터 타입을 맞춰서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텐서플로우는 그렇게 자비롭지 않습니다. 데이터 타입을 맞춰줘야 됩니다. 텐서플로우 사용할 때는. 데이터 타입 한번 확인을 해보죠. D 타입이라고 합니다. 플로우 64가 디폴트네요. 근데 토치에 가면 플로우 32가 디폴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인테저도 넘파이 같은 경우에 인테저 64가 디폴트로 알고 있고요. 근데 토치로 가면 어, 32가 디폴트로 알고 있어요. 제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지난 시간에 했을 것 같은데. 이거 가로 쳐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요거는 보통은 여기 투풀을 집어넣는데 이게 조금 옛날 버전인 것 같아요. 옛날 스타일. 보통은 이렇게 쉐입을 투풀로 집어넣어 줬는데 요거가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게 있고 요렇게 하는 게 있는데 보통은 요렇게 합니다. 근데 아주 옛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Flow64죠. 근데 이걸 만들 적에 D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저기 여기 맞다면 여기 D타입을 int라고 해볼까요? float로 하지 말고 int로. 그러면 여기가 int64가 찍힐 겁니다, 아마. 그죠? int64가 찍혀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D타입을 자기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매뉴얼리. 토치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그 D타입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numpy도 그런 기능이 있고요. 아마 토치에도 그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거는 integer 64고 요거는 float64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들 때 아예 데이터 타입을 integer 64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만들었을 때는 float64예요. 그런데 그걸 integer 64로 integer 32로 바꿔보죠. unsigned int 8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sType 메소드가 있을 거예요. 맞나? numpy unsigned int 8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구글링 해야지. 뭐가 틀렸네요. unpy sType.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나? 오케이. 제가 이게 맨날 썼으면 기억이 날 텐데 옛날에 써가지고 이건지 제가 맨날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저기 예를 들어서 매틀랩 그림 그릴 적에 피겨 사이즈 조정할 때 피그 사이즈라고 있는데 이게 피그 사이즈인지 피그 언더스코어 사이즈인지 저기 파이찬 같은 경우에는 그거 대충 치면은 밑에 뜨거든요. 근데 저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타입 바꾸는 것들이 몇 개 이렇게 이거 말고도 뭐 타입 바꾸는 방법이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건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타입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타입이 달라요. 그랬을 때 그래서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나 뭐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타입이 다르면 에러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타입이 다르면 하나를 타입을 변환시켜서 오퍼레이션을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numpy는 관대합니다. 그래서 타입을 바꿔줘서 오퍼레이션을 진행시켜 주고요. 텐서플로우는 관대하지 않아요. 타입이 다르면 에러를 발생시켜요. 토치는 관대합니다. 이걸 타입을 바꿔치기 해서 오퍼레이션을 시켜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거는 int64고 요거는 unsigned int 8이에요. 그죠? 타입이 다르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쉐입이 맞나요? 쉐입이 맞나요? X와 Y의 쉐입이 맞나요? 쉐입이 다르죠. 하나는 1, 2, 3이고 하나는 다른 거는 2, 3이죠. 다르죠.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퍼레이션이 가능한가요?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가능한가요? 쉐입이 달라요. 왜 가능하죠? 예, 브로드캐스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가능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슈가 데이터 타입이 달라요. 하나는 integer 64고요. 하나는 unsigned int 8이에요. 이 경우에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관대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unsigned int 8인지 integer 64인지. 오케이? 아마 integer 64가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게 브로드캐스팅이 돼서 오퍼레이션이 실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업캐스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요 D 타입이 다른데 요 unsigned int가 카스트가 로우 레벨이에요. 그래서 카스트를 올려준 겁니다. 카스트 레벨을. 그 업카스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테저 64로 업캐스팅을 해서 오퍼레이션을 진행시키고 인테저 64가 된 겁니다. 오케이? 제가 옛날에는 이거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파이토치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파이토치가 관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간단한 넘파이 오퍼레이션 좀 봅시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매트릭스에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펑셔널리티가 있어요. 없는 거는 이제 굉장히 프레시한 아이디어나 프레시한 알고리즘일 텐데 기본적인 오퍼레이션들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겠죠. 그래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한번 봅시다. 요거는 안 돌릴게요. 그냥 코드만 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2x2 지금 보면 numpy array 임포트 했고요. 요게 쉐입이 어떻게 됩니까? 일부러 조그맣게 썼는데 쉐입이 예, 2x예요. 저가 생각할 수 있는 행렬 중에서 가장 작은 행렬이에요. 이것도 2x2고. 그러면 A하고 B를 곱하기 할 수가 있겠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뭐 세 가지 방법 사용할 수 있어요. 요거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가끔가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는 요걸 치면 아마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근데 토치에서 새로운 걸 쓰더라고요. 그게 되나 모르겠네.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볼까요? A 닷 토치 코드를 보니까 MM을 쓰더라고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넘파이 코드에서는 이걸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이거 넘파이 오퍼레이션이 아니죠. 토치에서 이런 오퍼레이션을 봤어요. 그렇죠? 이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작동이 됩니다. 이거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이게 아마 내부적으로 이걸 서포트하는 걸 겁니다. 매트릭스 인버스. 요거는 뭐 매트릭스 넘파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오케이. 판별식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학부 때 기억을 되살리면 3x3 매트릭스 판별식 계산할 때마다 계산이 틀릴까봐 맨날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넘파이를 알았으면 편했을 텐데. 그래서 넘파이에 리니어 알지브라 패키지가 있어요. 거기에 디터미넌트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뉴메리컬 쪽에서는 디터미넌트보다 컨디션 넘버가 더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요게 컨디션 넘버예요. 그러니까 넘파의 리니어 알지브라의 컨디션 넘버 계산하는 함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은 다 있다 생각하면 되고요. 찾는 방법은 구글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영어로 물어보세요. 한글 다큐멘테이션보다는 영어 다큐멘테이션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영어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 한글 페이지가 있으면 한글도 잡아줘요. 그러니까 영어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인버스 계산할 수가 있고요. 수도 인버스라는 것도 있어요. 넘파이 리니어 알지브라 패키지에 인브라는 게 있고요. 인버스 계산하는 게 있고, 요 P 인버스라고 있습니다. 이건 수도 인버스예요. 뭐냐? 나중에 수도 인버스라는 걸 보면 그게 넘파이에도 있지 그 생각만 하세요. 인버스가 안 되는데 인버스 비슷하게 작동하도록 해주는 게 수도 인버스입니다. 요거 트랜스포즈 취하는 거고요.
트랜스포즈 모르시는 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알죠? 트랜스포즈 이렇게 취하면 되고요. 다르게 취하는 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노트북 저가 러너스에 올렸죠? 안 올렸어요? 수업 끝나고 올려줄게요. 지금 올리죠, 뭐. 왜 안 되지? 오케이. 다음에 뭐 트레이스는 대각선을 더하는 거거든요. 뭐 많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거 수업 끝나고 올릴게요. 시간이 많이 걸려. 벡터 어디션, 뭐 우리 첫 시간에 봤듯이 이거 더하기 오퍼레이션은 벡터 어디션, 혹은 매트릭스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들이에요. 여기에다가 람다 곱하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되는 거고, 요거는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이고, 여러분이 아마 실제로 사용할 때는 오히려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매트릭스가 있으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모듈러스 뭐 다 돼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여기 요거 스퀘어 뭐 그런 거 할 때 쓰고요. 요거 넘파이 파워도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곱 2의 A가 매트릭스일 겁니다. 그러니까 A가 매트릭스여서 2의 A승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넘파이 파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토치에서는 POW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여기 익스포넨셜에다가 매트릭스를 집어넣으면 컴포넌트 와이즈 익스포넨셜이 되는 거예요. 로그, 이거 자연 로그입니다. 상용 로그는 로그 10인가 그럴 거예요. 상용 로그는 제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들.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다 있어요. 없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세일이면 천장이죠. 플로어면 바닥이죠. 라운드는 반올림하는 거. 컴패리전은 컴포넌트 와이즈 컴패리전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지금 보면 쉐입이 다르죠? 쉐입이 달라요.
그러면 쉐입이 같도록 하는 게 뭐라고 불렀죠? 쉐입이 같게, 쉐입을 고쳐주는 걸? 그러니까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쉐입이 달라요. 그러면 컴포넌트 오퍼레이션이 잘 안 될 텐데,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 되도록 한쪽의 쉐입을 바꿔주는 걸 뭐라고 그랬죠? 예, 브로드캐스팅. 브로드캐스팅을 해서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 와이즈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아웃 키워드 하나만 설명하고. 예, 요거를 보죠. 오케이. x에다가 지금 여기 x에다 10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딴 데다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y에다 저장하라는 거예요. y가 지금 메모리 공간에 잡혀 있거든요. y가 메모리 공간에 잡혀 있는데 x에다 10을 곱해 가지고 딴 데다 저장하지 말고 y가 저장되어 있는 그 공간에다 저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스 오퍼레이션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다음에 이거는 2에다 x를 곱해서 이 자리에다 집어넣어라 그런 뜻이에요. out 키워드가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불리안 마스킹 중요한데. 오케이. 불리안 마스킹 개념을 설명을 할게요. A는 numpy orange 12니까 0부터 11까지 숫자가 쪼르륵 있는 거고요. 그거를 shape을 3x4로 바꿨어요. 그러면 A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3x4예요. 줄이 3개, 그 다음에 열이 4개. 그런데 A가 4보다 크냐 하면 이게 컴포넌트 와이즈 불리안들이 뚜루루룩 튀어나와요. 트루 폴스가. 그러니까 A가 4보다 크냐 하면은 여기까지 폴스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true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불리안 마스킹이라고 부르는데 조기가 true가 된 지역을 100으로 바꿔달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A랑 쉐입이 같은 true, false로 채워져 있는 매트릭스거든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서 그거 이퀄 1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가 true가 되는 지역에다가 100을 때려 넣어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불리안 마스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코드 짜다 보면 가끔가다 써요. 심심하니까 한번 코인 플리핑을 한번 해볼까요? 불리안 마스킹을 이용해서. 오케이. 코인 플립은 사실 펑셔널리티가 있어요. 근데 불리안 마스킹을 써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numpy 임포트 했고요. 시드 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은 6번 던질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던질 때 헤드가 나올 확률은 50%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넘파 랜덤 유니폼 그러면 0하고 0 사이에서 유니폼하게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거든요. 그거를 6개 제너레이트를 한 거고, 그러면 이게 6개 0, 1 사이의 숫자예요. 그래서 먼저 유니폼 플립한 거, 그거랑 동일한 쉐입을 갖는 매트릭스를 형성을 하는데 거기다 제로를 일단 때려 넣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 제로는 테일을 의미하고요, 1은 헤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로로 채워 넣는데 일단 타입은 인테저 32로 바꿔줬고요. 그러니까 인테저 32 타입으로 이게 플로우 타입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로우 타입인데 인테저 32로 타입을 바꿔줬고요. 그러면 가만 있어. 그렇죠. 요거를 보면 요게 숫자가 6개 있는데 그 각각의 숫자마다 1 빼기 P보다 크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true, false가 튀어나올 거고요. true가 나올 확률은 P입니다.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true, false가 6개 나와서 그거 true가 되는 위치에 코인 플립이 지금 다 0으로 세팅이 돼 있는데 그 헤드가 나온 로케이션은 지금 true로 표시가 돼 있고요. 거기에다 2를 집어넣어라 하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요게 유니폼 0하고 1 사이의 유니폼 숫자들이 제너레이트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0.5보다 큰 거는 다 헤드로 인식을 해서 1을 집어넣은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테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0을 집어넣은 거예요. 코인 플립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불리한 마스킹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그젬플을 만든 거였는데. 오케이. 제가 아직 그림 그리는 코드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코드는 설명을 안 했는데 그냥 아이디어만 쭉 따라가 보세요. 지금 그림을 지금 여기 스타리 나잇이라고 요 그림이에요. 인터넷 어디선가 다운받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마스킹을 할 겁니다. 마스킹을 하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요게 오리지널 스타리 나잇이고요. 거기다 마스킹을 이렇게 집어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그림 그리는 코드는 제가 설명을 지금 하기에는 지금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대충 아이디어만 설명을 할게요. 이게 지금 JPEG 이미지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여기 매플러라이브의 파이플럿을 PLT라고 보통 임포트를 하고요. 그게 그림 그리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PLT에 이미지 리드라는 펑션이 있어요. 거기서 이미지를 읽어드려요. 그러면 이게 numpy array 오브젝트입니다. numpy array 오브젝트고요.
한번 찍어볼까요? 타입 찍어보고요. 타입은 numpy array예요. 그 다음에 shape 찍어보고요. D 타입 찍어보죠. 오케이. 그래서 이미지를 읽어드리면 아까 그 펑셔널리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읽어드리면 numpy array 오브젝트고요. shape은 이렇게 나와요. 요 3은 뭐냐 하면은 RGB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조금 더 얘기하면 어떤 거는 요걸 채널이라고 그러는데 채널이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는 3개인데 어떤 경우에는 4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마지막 채널은 뭐냐면 투명도를 의미합니다. 0하고 1 사이에. 그래서 1이면 퍼펙트한 보통 1이 디폴트일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낮춰주면 조금 흐리게 보여요. 근데 지금 요건 3이고요. 데이터 타입은 unsigned int 8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406 by 512죠. 그러니까 여기가 406이고요. 여기가 512예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만들어요. 마스크를 만드는데 제로를 일단 때려줘요. 제로를 때려줘요. 그러면 그거 false를 의미합니다. 여기 제로를 만드는데 D타입을 불리안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제로로 채워져 있는 매트릭스인데 제로가 디폴트가 플로우 64가 디폴트입니다. 그런데 불리안으로 채워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로는 불리안으로 업캐스팅을 하면 false입니다. 그래서 false가 꽉 채워주는데 shape은 요거예요. 406 by 512. 그래서 406 by 512로 false로 채워져 있는 매트릭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true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오리지널은 그대로 놔뒀고 그걸 카피를 해서 요 부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걸 왜 점을 찍었지? unsigned int 8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RGB거든요. 이게 0부터 255까지의 숫자예요. 그러면 25500이면 R 채널은 fully 채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에요. G는 0이에요. 하나도 안 채워진 거예요. 그거요. RGB니까 B도 하나도 안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빨간색이 된 거예요. 따르게 해볼까요? 요거를 R을 지우고 이렇게 하면 RGB니까 블루로 채워질 겁니다. 여기 블루. 이렇게 하면 G가 그린일 텐데. 네, 그린. 그리고 여기가 RGB가 다 채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RGB 다 풀로 채워지면 까매지나? 하얘지나? 네, 하얘지는군요. 이렇게. 이게 불리안 마스킹이에요. 여기 지금 이게 불리안 마스킹을 한 거예요. 이렇게.
네, 요거까지 하죠. 심플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해서. 거의 비슷하게 작동을 합니다. 이거는 3x2 매트릭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미니멈이 계산이 돼요. 이렇게 해도 미니멈이 계산되고요. 요거는 아규민이라고 해서 미니멈이 발생하는 로케이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멈이 발생하는 아규먼트가 어디냐? 로케이션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이렇게 되고 A는 이렇게 되고 A 민은 여기 미니멈은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민이 1이고 넘파이 아규민 하니까 제로가 나왔네요. 이게 제로, 1, 2, 3, 4, 5 이렇게 로케이션을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5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3이 나왔죠? 0, 1, 2, 3. 아까 뭐가 이상한데? 아까 아규민이 제로, 그죠? 요거를 5로 바꾸면 요게 잡히겠죠? 요걸 5 이렇게 하면 여기가 미니멈이에요. 그러니까 0, 1 이렇게 잡힌 겁니다. 보통 이런 오퍼레이션은 거의 안 하고요. 이 오퍼레이션을 많이 합니다. 엑시스 제로라는 건 뭐냐면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그러면 이렇게 0번째 엑시스 인덱스를 움직여 가면서 오퍼레이션을 하라는 거예요. 요게 필요하니까 요거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오퍼레이션이에요. 엑시스 제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좀 전에 봤던 이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오퍼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니멈은 2고 그 다음에 여기에 미니멈은 2고 이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아규민은 여기에 미니멈은 여기에요. 0, 1, 2 그 다음에 여기에 미니멈은 여기에요. 0 엑시스 1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엑시스 1이에요. 여기에 미니멈은 2, 여기에 미니멈은 3, 여기에 미니멈은 2. 2, 3, 2. 2, 3, 2. 2, 3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여기가 1, 0, 0. 1, 0,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쓰는 오퍼레이션이에요. 이 엑시스라는 게. 텐서플로우에서는 엑시스라고 부르는데 토치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게 엑시스라고 안 부르고 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맥스 동일하게 작동하고요. 그 다음에 맥스가 있고 맥시멈이 있어요. 달라요.
네, 여기 보면 지금 여기가 매트릭스고요. 여기도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세요. 두 개 다 매트릭스예요. 그러면 요 넘파이 좀 전에 봤던 맥스 그러면 맥스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맥시멈 값을 계산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 두 개를 컴포넌트 와이즈 비교를 해서 맥시멈 값을 픽업해 주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이렇게. 그 다음에 sum도 있고요. sum도 마찬가지로 액시스 개념이 있습니다. 더하기를 하는데 액시스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다 더하는데 액시스가 주어져 있으면 그 액시스를 따라서 sum을 해줘요. 큐썸도 큐뮬레이티브 서밍을 하는 거고요. mean 여기 다 액시스 개념 다 들어가 있어요. mean, standard deviation, variance, covariance, correlation coefficient, 뭐 이렇게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